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경제 지능 높이는 법, 부자 습관을 잡아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책은 더 리치 아카데미라는 단체에서 8명의 작가님이 함께 쓰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재테크, 부동산, 습관, 교육,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8명이 모여서 함께 쓴 책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오늘 읽어볼게요. 돈의 가치를 알게 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세계적 거부인 워런 버핏은 6살에 돈에 대한 공부를 시켜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이미 늦었다라고 답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 얘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면 해야지, 성인이 되면 해줘야지라고 하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자, 아이와 함께 이런 대화를 하는 거 중요해요. 왜 부자가 되어야 할까?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일하지 않기 위해, 남을 돕기 위해, 가족들이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이런 대답들이 있대요. 그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 목표라든가 이유가 설정되어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이 전 세계 불을 막 거머쥐고 있잖아요. 왜 유대인이 경제적 성공과 세계적 명성을 이루었을까라는 질문을 많은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대요. 그들은 자녀와 함께 식사하기, 경제 공부, 역사 공부 이 3가지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 공부에 독서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돈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항상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럼 우리는 얼마나 아이들과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유대인 부모들은 매일 자녀에게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축복해 준대요. 긍정의 언어로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 볼까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 정말 좋겠죠. 남의 집에 놀러 갈 때 꼭 양초, 꽃, 초콜릿, 포도주 같은 소박한 선물을 준비해서 빈손으로 가지 않는 감사 습관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음식 예절, 큰 소리 내면 먹지 않는 거,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예의를 지키고 이런 것들도 집안에서 항상 한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아인슈타인은요, 학교에서 이제 지적장애인이라고 낙인을 찍히고 이제 퇴학을 당했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에게. 너는 세상에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너를 기다린단다. 아들아, 너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란다 라고 얘기해줬대요. 계란을 품은 일도 엄마가 도와주셨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대한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죠. 유대인은요, 돈에 대한 공부를 언제부터 어떻게 시켰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걸음마를 하기 전부터 동전을 쥐어주면서 늘 저금통에 저축하는 습관을 가르쳤대요. 설사 돈을 관리하다가 실수해도 자신이 책임지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돈 관리와 경제에 눈을 뜨게 된대요. 부모들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돈을 쥐어주고 시장에 가서 직접 사용해 보도록 가르친다고 해요. 저도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때부터는 돈을 손에 쥐어주고 직접 내고 거스름돈을 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좀 7살, 8살쯤 돼서 가까운 슈퍼에 혼자 스스로 갈 수 있을 나이가 되면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좀 큰 돈을 일부러 줘요. 이 아이는 1,000원짜리를 사더라도 큰 돈을 줌으로써 아이가 이 돈을 잘 챙겨와야겠다. 영수증을 잘 받아야겠다. 잔돈 이거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라는 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경우는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돈을 계산하는 걸 해보니까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하게 되었고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그래도 잘하는 아이로 자랐어요. 따로 뭐 공부를 시킨 적은 없는데. 그렇게 돈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대인 부모는 부모의 일터에 아이가 참여하게 한다. 장사하는 것을 함께 돕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중요성, 이익과 분배에 대해서도 가르친다. 현장에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 돈을 관리하는 방법,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힘들게 번 돈을 아껴 쓰는 지혜도 몸소 가르친다. 또한 가족 식탁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장사를 하면 자녀를 일터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들은 다르다.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데 다른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것도 하지 마, 청소도 하지 말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고 엄마가 돈 다 벌어 올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고 하면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성인으로 자랄 수도 있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 장사하는 것도 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제프리 제이 폭스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대요. 왜 부자들은 모두 신문 배달했을까? 저 이 책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다 신문 배달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런 버핏, 잭 웰치, 월트 디즈니, 샘 월튼 등 세계적인 부자들은 한때 모두 신문 배달원으로 일했대요. 경제 잡지 포브스가 억만장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에 신문 배달을 한 사람이 많았고요. 주유소, 세차장 아르바이트, 음식 서빙 등의 일을 거친 경우도 많았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세울 것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 어린 나이부터 어려움을 견디며 힘들게 일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가 기질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드렛 일과 몸 쓰는 일, 단순한 노동을 하면요. 힘들잖아요. 큰 돈을 벌지도 못합니다. 오랜 시간 일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나 너무 힘들어. 나는 이런 일을 나중에는 하지 않을 거야. 지금은 잠깐 하고 있지만 준비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해서 가난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게 돼요. 제가 이거를 왜 공감을 하냐면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고 싶었어요. 저희 집이 가난하진 않았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자가 아닌 한 넉넉한 용돈을 받거나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없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는 그냥 겨우 군것질 정도 군것질도 많이도 아니고 조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아르바이트 막 구했거든요. 제가 한 건 전단지 돌리는 걸 했어요. 아파트 집집마다 전단지를 놓고 가는 거, 학원을 되게 많이 했었고 중국집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교차로 같은 신문을 보면서 중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뭐가 있을까? 신문 배달, 우유 배달도 가능했어요. 근데 사실 새벽에 일어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화도 해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파트에 뭔가 돌리는 거,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편의점, 약국, 고깃집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는 오래 하지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는요. 아이에게 첫 용돈을 30센트씩 아주 조금 주기 시작했고 그 후 아이가 용돈 관리를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늘렸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더하죠. 돈을 펑펑 준 게 아니라 아낄 수 있도록.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자녀를 위해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그 책도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편지를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려고 했던 덕목이 근검입니다. 검소하게 살 것. 그리고 온 가족이 검소하게 살면서 끊임없이 책을 읽을 것을 강조했어요. 정주영 회장은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손자들을 자가용으로 등교시키는 걸 보고서 젊었을 때 콩나물 시루 같은 만원 버스에서 시달려봐야 나중에 자가용 샀을 때 기쁨을 안다라고 야단을 쳤대요. 정주영 회장님은 검소하게 너무 유명하시죠.
어떤 아이는요, 친구들이 이제 이 아이 집에 왔는데 집이 엄청 이제 좋았겠죠. 크고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부잣집 아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아끼고 살아? 라는 반응을 보였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부모님이 부자지 내가 부자는 아니니까. 너무 멋지죠? 예, 부모님 돈이지 내 돈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키워주시면 감사한 거죠. 김승호 회장님,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 제가 만나 뵙고 강의 들은 적이 있는데 아들이 유학 잔고 증명서를 뗄 때 그때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라는 거 알았대요. 왜냐면 그 담당자가 이 공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맞냐고, 환율이 맞냐고, 이게 뭐 달러냐 원화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아들이 유학 잔고 증명서를 어디다 제출하고서 아버지한테 아빠 우리가 부자야? 라고 물어서 아니 내가 부자야 라고 얘기했대요. 우리가 부자야가 아니라 내가 부자야 했대요.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어요. 이 아이는요 부잣집 아이지만 검소하게 살았고 중학교 1학년 때 국토 순례를 했고요. 수능 시험이 끝나자 부모님 건물의 공동 화장실 및 계단 청소 등의 홈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자기 장사하는 거 다 알려줬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 건물 화장실 청소를 시킨 거죠. 용돈을 조금 주고요. 자, 부모의 소득과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또한 가계부가 빠듯한 경우에도 있는 그대로 알려주었으면 한다. 돈 관리의 제1법칙은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 쓰는 것이다. 아이도 현실은 조금 알고 아껴 쓰는데 동참해야 한다. 저의 경우에는 수입이라든가 지출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출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할 때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아이가 얼마요? 라고 물어봤어요. 얼마라고 알려주니 앞서 소득에 대해 들을 때보다 훨씬 더 놀랍고 걱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맨날 뭐 아빠 월급이 뭐 몇백만 원이야. 우리는 뭘 지출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단위를 들어보세요. 그럼 놀라죠. 대출을 그만큼 대출 엄청 많네. 그래서 엄마가 아껴 쓰는 거야. 수입을 다 쓰지 않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되게 알뜰해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아이가 절대 과소비하거나 아무거나 막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빠 월급이 400만 원일 때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엄마가 지금 저축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대학에 가면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야.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용돈도 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계산해보니까 한 아이당 못해도 한 달에 200은 들겠더라고요. 미래 가치까지 생각을 했을 때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너희 한 명당 엄마가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너무 놀라면서 아빠 월급이 400이고 우리가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자기 하나한테 200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대학을 가면 우리 집안이 망할 것 같대요. 유치원생인 아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야 엄마가 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더 돈을 벌 거고 또 학자금 대출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7가지 습관이 있다고 해요. 시간관리 습관, 건강관리, 정리정돈, 독서, 기록, 자기통제, 대인관계 이렇게 7가지를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놓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돈이 아무리 많고 해도. 아이와 대화할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질문은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나중에 미래 인재를 교육을 시킬 때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자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요. 역경 지수를 높여라 라는 게 있어요. 역경, 힘든 것을 이겨내는 지수죠.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딸 샤샤는 아버지의 단골 해산물 음식점에서 시급 알바를 하고 약 6,800억 원의 자산가인 데이비드 베컴의 아들도 카페에서 시급 4,600원의 설거지 알바를 했다고 한다.
자, 이렇게 유명한 경영자, 배우, 정치인, 스포츠 스타가 험한 아르바이트를 아이에게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땀을 흘리며 돈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역경지수를 높여서 특별한 부자를 만드는 교육인 것이다. 요즘 재벌들도요, 신입사원으로 다 입사를 시키죠. 물론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시켜도 이렇게 뭔가 편하게 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밑바닥부터 경험을 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모들은요, 부모의 생각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한대요. 근데 이게 부자 마인드가 아니라 가난한 마인드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아이는 과학을 잘하는데 엄마는 공무원이 됐으면 해요. 하는 말이 아이가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나 발명가가 되어 성공하려면 지금보다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학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괜히 사업이라도 했다가 망하기라도 하면 큰일이 아니냐고 했대요. 그래서 이 부모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아이의 삶을 작은 상자에 가둬놓는 거예요. 야, 공무원이 최고야. 편한 게 최고야. 과학자, 발명가 그런 거 돼봐야 성공할 확률이 없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모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인드 때문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아이의 싹을 잘라버린다. 자,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 이걸로 성공하긴 힘들어. 나에겐 이런 능력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업가로 성공하거나 노벨 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부모의 염려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엄마가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아이가 자꾸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거나 돈을 잘 모를 때, 경제 개념이 없을 때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돈을 막 써서 20일 만에 다 썼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본인이 돈을 마음대로 쓴 책임을 져야겠지. 그러니까 다시 일을 해서 필요한 돈을 더 벌거나 아니면 배고프게 10일을 지내야겠지?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죠. 간식 같은 것도요. 너에게 한 달에 3만 원의 간식을 사줄 거야. 하루에 1,000원이겠지? 3만 원을 몽땅 먹고 나머지는 굶어도 좋아. 네가 선택해 라고 하고 지키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은 경제 교육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 미래 시대에는요. 직업이 많이 사라져요. 그리고 많은 것이 자동화가 되고 AI가 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기업가가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미래 교육을 위해서 아이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해요. 기업자 정신이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돈과 가치를 만들어내고, 둘째, 생산자로서 거대한 소비자로서 이 나라와 세상에 공헌하며, 셋째, 타인에 이끌리는 삶이 아닌 세상을 이끄는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생산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내가 주도적인 삶, 이게 기업가죠. 오너 정신이에요. 남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가를 키우려면 아이들에게 뭘 시키고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책의 이제 목표는 경제지능을 높여서 아이에게 돈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습관을 물려주자라는 8명의 전문가의 그런 콜라보레이션 책이 되었어요. 우리도 이 책을 읽고 아이에게 부자 습관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엄마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